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입니다. 양영태입니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국민의힘, 이분이 삐진 이유가 뭘까요? 삐졌지 않습니까? 대단히 삐졌죠. 별의 순간이 왔다고 윤석열 총장을 한참 찬양을 하더니 어느 날, 그게 3월달인데 5월달 들어서 가지고 6월달 가까워져 가지고 삐졌습니다. 왜 삐졌겠느냐? 검사는 대통령이 세계 역사상 된 적 없다. 바로 된 적 없다. 검사가 바로 대통령이 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좀 말하는 폼이 삐진 거죠. 그게 뭐 정상은 아닐 겁니다. 네, 삐졌다고 봐야 되겠죠. 동서고금을 봐도 검사가 바로 대통령이 된 경우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동서고금을 봐도 이제 검사 출신이 바로 대통령이 된 경우는 없다. 뭐 이런 얘기겠습니다. 바로 대통령이 된 경우? 아닌데, 왜냐? 윤석열 총장은 검사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쫓겨났다고 볼 수가 있죠. 네. 3월 달에 쫓겨났다고 볼 수가 있죠. 중수청을 만들어가지고 압박을 하니까 안 나갈 수 없게 만든 것도 쫓겨난 부분의 하나입니다. 네. 그런데 검찰 조직에 오래 있던 사람이 지금의 어려운 전국을 돌파할 수 있겠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동서고금을 봐도 검사가 바로 대통령 된 경우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검사가 바로 대통령이 된 경우가 윤석열이가 될 수도 있고 홍준표도 될 수 있고,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삐져서 그런 거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통령 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암시를 한 겁니다. 김 전 대통령이 삐졌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별의 순간이었다. 이걸 잘 잡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완전히 딴소리를 하는 거죠. 이 김종인은 원래가 실력은 있습니다. 아주 유능하고 수완이 좋은데, 이분은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잘 모르는 겁니다. 막판에 가서 이름을 상당히 스스로가 오명을 쌓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왜? 삐졌다는 것은, 나이 들어서 삐졌다는 것은 별로 좋은 현상이 아니거든요. 윤 전 총장의 언제는 별의 순간이 잡은 것 같다. 별 순간을 잡은 것 같다. 뭐 이렇게 전도가 양양한 것처럼 말을 해놓고 갑자기 뭐에 삐졌는지 요즘에는 가는 말이 곱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심술같이 느껴지는데 정말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이 고령의 정치인이 스스로 이미지를 초라하게 만드는 모습을 보기가 참 안쓰럽습니다. 이 이준석이가 느닷없이 지난 5월 14일 BBS인가 거기 가가지고 라디오에서 인터뷰에서 박 앵커와 그 토론을 하면서, 아니 앵커링, 소위 기자 문답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자기가 당대표가 되면 반드시 김종인을 대선 선거위원장, 대통령 선거 대책위원장을 모시겠다. 그분을 모시겠다. 그분을 함부로 했다. 이 당대표 주호영은 뭐 이런 식으로 비하하면서, 이름은 거명 안 했지만 상임 고문 얘기했는데 격이 맞지 않는다. 더 높여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걸 현실화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어깨가 으쓱했는지 한마디씩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생각이 나느냐. 윤석열 입장에서는 아마 이렇게 생각났을 겁니다. 오히려 김종인 씨 말 잘했다.
뭐 하여튼 동서고금을 통틀어 가지고 검사 출신이 바로 대통령 되는 예는 없으니까 어? 내가 그럼 최초 기록을 세우게 됐네.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반어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나온다 이런 얘기죠. 김종인 전 위원장은 이 말 하기 하루 전에 방송 인터뷰에서도 윤 전 총장에 대해 상당히 비우호적인 언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00% 확신할 수 있는 후보가 있으면 전적으로 도우려고 했는데 그런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 해서 그런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 해서 이미 전초전을 쳐놨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어떻게 해서 깎아내릴까 라고 연구한 바로 흔적입니다. 100% 확신할 수 있는 후보가 있으면 전적으로 도우려고 했는데 그런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 이쯤 되면 말이죠.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 김종인 전 위원장은 꼭 대선 장사는 아니지만 그걸 뭐라고 그럴까요? 그 대통령 만들기 무슨 그런 거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 사장으로 생각을 혹시 혼자 스스로가 자기가 대통령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착각하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아니면 누가 대선에 나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추종자들이 강권하면 못 이기는 체하고 자기가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이 들지만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김정인이 대통령 된다는 그런 생각은 대한민국 국민 단 한 명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해본 사람이 있을까요? 단 한 명이라도. 예. 정치적으로 정치인이 원로라고 하면 원로다운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윤 전 총장이 이제라도 선생님 제가 마음속에 이미 선생님을 멘토로 정했으니까 때가 오면은 격식 차려가지고 모시려고 그랬는데 좀 말이 좀 너무 빠르셨는데 혹 서운하셨다면 용서하십시오. 반드시 공개적으로 청한다면 다시 우호적 평가를 하게 해주실까요? 이렇게 반문이라도 할까 싶습니까? 그런 반문 안 합니다. 갈수록 김 전 위원장의 의중이 참 짐작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옛날도 아니죠. 12년도에 경제민주화라는 것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에 스스로 기여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여했다 손치더라도 킹메이커 칭호를 얻기에는 어림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에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글쎄, 당사자를 비롯한 현 정권 실세들 가운데 아무도 킹메이커로 김종인을 여겨주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 김종인을 비판하고자 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어, 대한민국의 지금 대선 지형을 이렇게 보니까 검사 판사 출신이 대통령 이번에는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난다는 점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종인이가 윤석열에게 별의 순간이 왔다. 그래 놓고 삐졌는데 검사 출신이 그 다음에 바로 검사 출신이 대통령이 된 예가 없다. 동서고금을 통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제 뭐 이런 말이 맞는지 사실 유무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검사 출신이 된 적이 없는지 있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또 그건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데 지금 유력 주자 가운데 말이죠. 김종인 위원장이 잘 알아야 될 것. 김종인 위원장은 유력 주자는 고사고 대선 예비 주자 얘기 이름도 지금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이 검사 얘기를 했으니 그래서 검사 대통령 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말이죠.
이런 지형에서 공정이라든가 이런 가치에 대한 이 문제가 크게 생긴, 왜? 문정권 때문에 생긴 거죠. 문정권이 공정이라든가 이 정의라는 이 말을 계속 처음부터 했지만 완전히 거꾸로 갔지 않습니까? 공정이 없었고 정의가 없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나라가 바로 이 나락에 떨어진 이유가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대의 공정과 정의의 가장 시대 정신을 그래도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생각하니까 검사 출신이더라 이거죠. 그리고 판사 출신이더라 이거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로 거명되는 사람들 검사 출신 꽤 있습니다. 네, 누구냐? 윤석열. 그 다음에 야권의 제2주자인 홍준표 검사. 모래시계 검사라서 검사 시절 유명했습니다. 검사 생활을 그렇게 상당히 화려하게 해서 정치권에 데뷔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검사 출신으로서 원희룡 씨가 있는데 이분도 검사를 한 1년 이상 아마 했을 겁니다. 짧게 했습니다. 이분은 아주 짧게 했습니다. 많은 그러나 검사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판사 출신은 누가 있을까요? 최재형 감사원장. 그렇다면은 대한민국의 이 차기 대선에는 야권 지금 볼 때 꼭 이길 수 있는 분, 단일화해서 꼭 우리가 성취될 수 있다라는 확신을 저는 갖고 있는데 단일화하면은 100% 대통령이 야권이 된다라는 저는 믿습니다. 정권 교체한다는 걸 믿습니다. 단일화 된다면 단일화하지 못하면 절대로 될 수 없다. 제가 그걸 확실히 100% 믿고 있는 사람인데 단일화가 된다고 100% 믿는다면 검사 출신이 될 것이다. 판사 출신이 될 것이다. 검판사 출신이 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습니다. 그리고 스크린을 해보니까 그렇게 나오네요. 검사 출신 윤석열 검찰총장. 이분은 각별히 많이 각인이 돼 있죠. 네. 국민들에게 지난 1년 반의 그 기억을 국민들이 많이 하고 있죠. 네. 그 다음 홍준표 스토리가 참 많은 분이죠. 네. 많이 기억하고 있죠. 국민들이. 지금 무소속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난번 공천에서 무자비하게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꼭 이 당에서 하려고 했는데 발버둥을 쳤는데 그 당대표까지 두 번 하고 그 다음에 대선 주자까지 해서 2등까지 한 사람인데 그렇게 몰지각하게 공천을 안 준 소위 황교안 그 시스템 아래 있었던 김형호와 그 유승민계의 그 대표적인 유승민계라는 김세연이 만들어서 결국은 떨어뜨렸습니다. 황교안 대표 시절에. 결국 어떻게 보면 유승민이 승리한 거죠. 그때는 유승민계가 승리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 떨어지고 지금 무소속으로 저는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입당하겠습니다. 저는 이 당을 떠나고 싶어서 떠나는 게 아니고 내가 정치를 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라고 하고 복당 신청을 했는데 그냥 이 김종인이가 거부를 했습니다. 김종인과 그가 오면은 그가 키우는 소위 키즈들 합세해서 거부를 하고 그걸 키우기 위해서 거부하기 위해서 또 키즈를 키웠는지도 모르죠. 네. 그러나 그분은 복당합니다. 네. 그 다음에 최재형 감사원장 판사 출신이죠. 아주 냉철하고 공정성을 갖고 있죠. 그분 지금 대선 주자로 나설지 안 나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한 이야기가 많으신 분이고 원희룡 제주지사 검사 출신이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검사 출신 가능성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판사 출신 가능성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검판사 출신들이 이번에 대선 주자를 지향할 가능성, 대선에 승리할 가능성이 제일 높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확신합니다. 네, 바로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김종인 얘기를 꺼내봤습니다. 왜?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바로 윤석열과 검사,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될까라는 얘기가 있지만 지금 지지율은 절대 지지율을 갖고 있습니다. 자, 절대 지지율이란 건 상대적 지지율이 아니라 지금 이재명을 완전히 오차 범위 정도가 아니고 10% 이상을 따라 버린 그런 지지율을 높은 지지율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홍준표의 잠재력은 그럼 뭘까요? 홍준표의 잠재력은 이 복당을 할 경우에 그의 미지수적인 잠재력입니다. 그의 미지수가 잠재력이 됩니다. 홍준표가 복당을 해서 그 복당에 대한 국민적 반응이 나타나면은 그는 펌핑할 정도로 위로 치솟을 것이고, 적어도 지금 야권에서는 무소속임에도 불구하고 2위니까 2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의 5%는 과거 처음부터 다 넘겼고 잠재적인 대통령 후보감이라고 이렇게 딱 타이틀을 받은 분은 야권에서는 딱 둘이 아닙니까? 윤석열, 홍준표. 마의 벽을 넘은 분이니까 그 소위 여론조사에서 그분은 만약에 복당이 되면은 그 여하에 따라서 그 변수가 치솟느냐 아니면 점진적일까 이런 것이 나타나는 굉장한 폭발성을 갖고 있는 그런 분위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 대선은 야권에서는 검판사 출신들이 괄목하게 모습을 드러내면서 한 8월 달쯤 되면은 대세론이 형성돼 가는 그런 조짐을 보일 것이다. 그 다음에 10월 달쯤 되면은 대세론이 만들어질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한번 느껴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 미지수죠. 이럴수록 더욱 더 잘해야 됩니다. 이준석의 돌풍은 소위 돌풍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을 질풍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 돌풍이란 것은 선한 의미가 있지만 질풍은 심술의 의미도 있는 겁니다. 질풍을 또 만들어낸 모조의 의미도 있지만 돌풍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지형이 정치 지형이 돼 있지만 질풍은 만들어낼 수 없는 정치 지형입니다. 결국 그렇게 돌풍이라고 하는 것도 질풍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뭐 그렇게 이 질풍은 게일이라고 그러죠. 게일이라고 그러는데 이 질풍은 한번 노도처럼 탁 부르면 노도처럼 사라지는 게 특징입니다. 돌풍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면 자전거를 타고 여의도 지하철에서 내려서 바로 거기 걸어서 도보로 가더라도 당사까지 20분밖에 안 걸립니다. 20분에서 15분, 여의도 역에서 15분 정도 걸리는데 거기를 갖다가 이 자전거 타고 자전거 대기된 자전거를 타고 따르릉으로 왔다 하고 사진 찍히고 해서 지금 돌풍을 아주 쇼로 지금 아주 마무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 쇼도 조금 지나면 한 달, 많아야 한 2달 지나면은 사그러지고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설키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위 모조적으로 또는 만드는 어떤 그 킹 메이킹
소위 환경이라는 소위 만드는 그 환경, 의제 환경은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큰 효과는 없습니다. 이유는 뭐냐? 이준석이가 대선 후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차기 대선을 자기는 원하겠죠. 그렇게 해서 대통령 된 예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자기를 확실하게 대통령을 만들어줄 사람을 아마 대선 후보로 꼽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어느 한 구석으로는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가 누구일까요? 윤석열은 아닙니다. 홍준표는 절대 아닙니다. 예, 원희룡 하나 잠재적으로 이렇게 놔두지만 아닙니다. 한 사람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누군가를 자기 마음속에 지피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바로 그것이 그의 아킬레스건이고 성장을 할 수 없는 바로 질풍이 돼야 되는 그런 아킬레스건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준석 돌풍을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대신 한 가지는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변화의 욕구를 한번 채워줬습니다. 그러면서 그 변화의 욕구를 한번 세대교체다 하면서 한 10년마다 원래 세대교체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권은 꼭 그것이 옵니다. 왜? 그렇게 해야 올라설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니까. 정동영이가 그랬고, 그 다음에 김 전 대통령 있죠. 김 DJ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이 세대교체를 40대 때 기술론을 벌였습니다. 근데 40대가 되기 4년 전에 이준석 돌풍은 아주 우습게 일어났죠. 어떤 여론조사 기관이 30.1%를 딱 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어떤 여론조사 기관인가 나중에 한번 그 조사 기관을 한번 여론조사 기관을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그걸 딱 내놓고니까 그래 하고 신선해 하면서 언론이 집중 조명했습니다. 그것도 대한민국의 유수한 언론들이 그래서 집중 조명했습니다. 꼭 마치 기획된 상품처럼 말이죠. 기획상품처럼. 마치. 그러니까 그게 불타올랐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래서 변화의 바람이 됐습니다. 그 변화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만들어진 배경이 시간이 상당히 이렇게 오래 걸리면서 펌핑하는 그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하고는 또 차이가 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3개월 정도 내로 그 돌풍은 그냥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아침에 그냥 재밌게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검사가 대통령이 되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김종인이라고 그랬는데, 진짜 검사가 될 수가 없을까? 근데 제가 볼 때는 검판사, 이 법률을 하는 사람, 변호사는 제외입니다. 이제 변호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안 뽑을 겁니다. 왜? 변호사를 하는 대통령이 과거에 누구였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로는 문재인 대통령이네요.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 출신에 대해서는 판단을 이미 했을 겁니다. 국민들이 아마 뽑히기가 변호사 출신은 조금 어렵지 않겠나. 변호사분들은 좀 어쩔 줄 모르지만은 변호사 출신들은 또 엄밀히 맞으면 또 변호사 출신이죠. 검사 판사도 일단 그 직에서 나오면 변호사니까 말이죠. 그렇게 되네요. 그렇다면은 법률하는 분들이 결국은 공정의 가치를 이번에는 이루어질 것이다. 이번에는 검판사 출신 아니면은 대통령 되기가 어렵다. 야권에서는 어렵다. 힘들겠다. 라는 얘기를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정권 교체를 해야 됩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대한민국의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분명히 떠오릅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떠오릅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